지금 몽골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김치찜이 몽골 곳곳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을 처음 맛본 몽골 사람들은 김치찜을 다시 찾는 사람들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김치찜에 이처럼 주목하게 된 걸까요? 몽골 식문화에서 고기 요리는 오랫동안 식사의 중심을 이루어왔고, 김치 역시 이제는 낯선 음식이 아닌 친숙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끓여 만든 돼지고기 김치찜이 어떤 과정을 거쳐 몽골에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 김치찜을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바타르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자랐고 지금도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일은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는 겁니다. 유행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사람이죠. 몇 년 전부터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한국 음식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게 됐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 자체가 낯설지 않았던 터라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김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서 점차 익숙해졌죠. 고기를 먹을 때 김치가 함께 나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변화를 처음 의식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김치를 파는 가게가 생긴 걸 봤어요. 한국 식품점이 아니라 일반 채소 가게에서요.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김치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반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먹는 음식이 된 거죠. 제 친구 중에는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사람도 생겼어요. 레시피를 찾아보고 배추를 사다가 집에서 만들더군요. 저는 이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지 관찰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한국 음식이 울란바토르에 들어온 과정을 정리했어요. 어떤 음식점이 언제 생겼는지, 사람들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죠. 그러다 작년 가을쯤부터 조금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고기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김치는 반찬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게 생소했어요. 한국에서는 김치찜이라는 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는 요리래요. 맛있다는 평이 많았어요.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좋다는 말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국 음식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음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찜도 그중 하나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소식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들려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식당 몇 곳에서 김치찜을 메뉴에 올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곳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그 소식은 더 자주 들렸어요. 추운 날씨에 뜨끈하게 끓여 먹으면 좋다는 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 얘기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관찰자 입장이었습니다.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음식에 대한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어떤 식당에서 파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했죠. 올해 초가 되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치찜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맛있다는 평을 넘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가 김치찜을 먹어봤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맛있었다고 했어요. 김치와 돼지고기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개인 취향이겠거니 했죠.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별로일 수도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다른 친구도 김치찜을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역시 괜찮았다는 반응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다들 만족했다고 하더군요. 이쯤 되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우연치고는 너무 일관적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김치찜이 한국에서 어떤 음식인지 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먹어온 음식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왜 인기가 있는지 조사했죠. 알고 보니 김치찜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먹는 가정 요리였어요. 김치가 익으면 고기와 함께 끓여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함께 섭취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죠. 저는 이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음식인가? 한국 사람들이 오래 먹어왔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도 맞는 음식일까요? 몽골에서는 고기를 주로 구워 먹거나 삶아 먹습니다. 김치와 함께 끓인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어요. 물론 삼겹살도 처음에는 낯설었죠. 하지만 삼겹살은 우리가 먹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기를 굽는 건 익숙한 일이니까요. 김치찜은 달랐습니다. 조리 방식 자체가 우리와 다른 음식이었어요. 김치를 반찬으로만 먹어본 사람들이 김치로 요리를 한다는 걸 이해하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맛도 맛이지만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게 일시적 유행인지 아니면 정말 자리 잡을 음식인지 지켜봤어요. 삼겹살처럼 우리 일상에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했죠. 봄이 되면서 김치찜을 파는 식당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 식당뿐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도 메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겠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집에서 직접 김치찜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준비해서 끓였대요. 가족들 반응이 좋아서 다시 만들어 먹었다고 하더군요. 이쯤 되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먹고 있는 음식이 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김치찜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저는 여전히 직접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관찰자로 남아있고 싶었어요. 제가 먹어보고 평가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다만 이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요 근래 들어 더 흥미로운 정보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김치찜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평을 넘어서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퍼지기 시작했죠.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체력 회복에 좋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치의 식이섬유와 고기의 지방이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도 나왔죠. 저는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실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신빙성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찜을 회복식으로도 먹는다고 했어요. 몸이 안 좋을 때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끓여 먹는다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가 빠르다는 이유에서였죠. 실제로 울란바토르에서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김치찜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김치찜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건강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과정을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 음식을 찾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먹는지 관찰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음식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대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현상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우리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을지 관찰했죠. 삼겹살과 김치가 그랬던 것처럼 김치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 김치찜 얘기는 더 자주 들립니다. 어디를 가도 누군가는 김치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어봤다는 사람, 만들어봤다는 사람, 다시 먹고 싶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관찰자 입장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현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김치찜 얘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 경험담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그 얘기가 나왔죠. 식당에서도, 시장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김치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얘기가 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 경로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식당에서 먹어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고 했어요. 또 누군가는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대로 따라 해봤다고 하더군요. 같은 내용이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반복됐습니다. 맛있다는 말, 몸에 좋다는 말, 영양이 풍부하다는 말.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일관적이었죠. 저는 이 현상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들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좋은 음식이면 진작 알려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삼겹살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김치찜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그 음식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죠.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김치찜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태도로 그 음식을 선택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찜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먹어볼 수가 없었다고요. 다른 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변에서 계속 권하니까 자연스럽게 먹게 됐다고 했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먹어보기 전부터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죠. 식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찜을 메뉴에 올리는 곳이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 식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심지어 고기 전문점에서도 김치찜을 팔기 시작했죠. 제가 자주 가는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김치를 파는 가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들은 김치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김치찜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들이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김치를 사야 하는지, 어떤 고기와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김치를 팔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한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김치찜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냐고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니까 알려주게 됐다고 했죠.
손님들이 먼저 물어봤다는 겁니다. 김치찜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아주머니는 그냥 아는 걸 알려준 것 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김치찜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 시작한 걸까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이 흐름이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도 김치찜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기가 만들어 먹은 김치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댓글들을 보면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해봐야겠다. 재료는 어디서 사냐? 이런 질문과 대답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글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김치찜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찾아보려 했죠. 그런데 명확한 시작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해오던 일인 것처럼 행동했죠. 한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김치찜이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만들어 봤다고요. 다른 사람은 가족이 아파서 몸보신용으로 끓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냥 김치가 많이 남아서 해봤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모두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것 같다고 했죠. 다시 만들어 먹을 거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행인가요? 구분이 안 됐어요. 삼겹살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먹다가 점차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김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서 익숙해졌어요. 시간이 걸렸죠. 억지로 유행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치찜은 달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아는 음식이 됐고, 갑자기 모두가 만드는 음식이 됐어요. 저는 이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집에서 김치찜을 만들었다고 연락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아직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꺼림칙했죠.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는 식당에서 김치찜을 먹었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배불리 먹었다고 하더군요. 가격도 합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김치찜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배워왔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에게 해줄 거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김치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흐름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관찰자로 남아있으려 했지만 점점 어려워졌죠. 사람들은 제게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찜 먹어봤냐고요? 안 먹어봤다고 하면 왜 안 먹어보느냐고 했어요. 좋다는데 한 번쯤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딱히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안 먹어봤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먹고 싶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었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김치찜은 이제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상 음식이 됐어요. 재료도 구하기 어렵지 않았고 만드는 방법도 복잡하지 않았죠. 시장에서 김치와 돼지고기만 사오면 됐습니다. 집에 있는 양념으로 간을 맞추고 끓이기만 하면 됐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였죠. 이 간단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음식이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김치도 있었고 돼지고기도 있었는데 왜 아무도 같이 끓여 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김치찜이 언제부터 먹어졌는지 알아봤어요. 오래된 음식이라고 했죠. 수십 년, 어쩌면
100년도 넘게 먹어온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음식이 왜 지금 여기 들어온 걸까요? 삼겹살은 이해가 됐어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왔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자연스러운 유입이었습니다. 김치도 삼겹살을 따라 들어왔어요. 같이 먹는 음식이니까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김치찜은 달랐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홍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죠. 저는 이 흐름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김치찜을 먹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리했어요. 패턴을 찾으려 했죠. 그런데 패턴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로로 김치찜을 접했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좋다는 평가, 다시 먹고 싶다는 의사, 주변에 권유하는 행동. 모든 게 똑같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이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었어요. 그냥 느낌일 뿐이었죠. 저는 관찰자였지만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찜을 파는 식당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는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기본 메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김치찜이 있었죠. 사람들도 김치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음식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김치찜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김치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 현상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우리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을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찾으려 했죠. 사람들은 더 이상 김치찜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는 표현도, 몸에 좋다는 설명도 줄어들었어요. 그냥 만들어 먹고 있었죠. 제 친구가 집에 초대했을 때 김치찜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평소에 먹는 음식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죠.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김치 냄새와 고기 냄새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김치도 알고 돼지고기도 아는데 함께 끓인 냄새는 처음이었죠. 사람들은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탄도 없었고 평가도 없었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식사가 끝났을 때 냄비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국물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누가 더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계속 먹었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었을까요? 맛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먹었어요. 그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속이 편했어요. 무겁지 않았죠. 전날 저녁을 제법 먹었는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열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한 느낌이 아침까지 이어졌죠. 이게 김치찜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다른 친구 집에 갔을 때도 김치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저녁 메뉴였죠.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관찰했어요. 누구도 과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었죠. 그런데 냄비는 어느새 비어 있었어요. 식사 후에 사람들 표정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았죠. 그냥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날 먹었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편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전날 저녁 기억이 불편함으로 남지 않았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했어요. 이 느낌이 우연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와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미 김치찜을 먹은 다음이었으니까요. 시장에 갈 때마다 김치를 파는 가게를 보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김치를 사가는 모습도 자주 봤죠.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를 고르는 사람들이 김치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위가 김치찜에 좋은지 물어보더군요. 가게 주인들은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대답한 질문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삼겹살도 좋고 목살도 괜찮다고 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현상이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어머니가 김치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김치찜은 식당에서 먹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간이 덜 세고 국물이 더 많았어요. 어머니 방식대로 만든 거였죠. 그날도 냄비는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었어요. 아무도 남기지 않았죠. 저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또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번 연속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김치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죠. 날씨가 좋았거나 잠을 잘 잤거나 스트레스가 적었거나.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언제 김치찜을 먹었는지, 다음 날 컨디션이 어땠는지 적었어요. 패턴을 찾으려 했죠. 몇 주가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찜을 먹은 다음 날은 컨디션이 좋았어요.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었어요. 영양 성분을 분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먹었어요. 먹고 나서 좋으면 다시 먹었죠.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함이 불편했습니다. 왜 좋은지 모르는데 좋다고 느끼는 게 이상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거슬렸죠.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김치찜을 먹으면 다음 날 컨디션이 좋았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치찜을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요. 소화가 잘 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개운하다고 하더군요. 누구도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했어요. 저는 이 대답 없는 대답들이 쌓이는 게 답답했습니다. 한 친구는 김치찜을 일주일에 2~3번 먹는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먹고 싶을 때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김치찜을 만들어 두고 며칠 동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덜어 먹는 거래요. 편하고 좋다고 했죠. 저는 점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찰자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 있었어요. 먹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죠. 어느 날 식당에서 김치찜을 시켰습니다. 혼자였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먹은 거였죠. 냄비가 나왔을 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냄새였고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익숙해진 건지 알 수 없었죠.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요. 관찰하려던 대상이 됐어요. 기록하려던 현상 속에 들어와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몸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는데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에서부터 열이 올라왔죠. 다음 날 아침에도 역시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김치에 어떤 성분이 좋은 건지, 돼지고기와 함께 먹어서 좋은 건지, 끓여서 먹어서 좋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좋으면 됐죠.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체감하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제 행동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치찜을 찾게 됐어요. 먹고 싶어졌죠. 다음날 컨디션을 위해서였는지 맛 때문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현상의 일부가 돼 있었어요. 기록하면서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죠. 주변을 보니 모두가 그랬습니다. 김치찜을 먹고 있었어요. 말없이 반복하고 있었죠. 이유를 묻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반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 없이 진행되는 일이 두려웠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왜 가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제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 현상이 설명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갔는지 찾으려 했죠. 하지만 명확한 지점은 없었습니다.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천천히 들어왔죠. 그리고 어느새 모두의 일상이 돼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먹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다시 찾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김치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맛있다는 평가도 사라졌죠. 그냥 있었습니다. 식당 메뉴판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김치찜이라는 이름 옆에 설명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드는지 써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름만 있었어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더 이상 김치찜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묻지 않았죠. 필요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진 거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죠. 어느 날 친구와 식사를 했을 때 그 친구가 김치찜을 시켰습니다. 제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시켰죠. 저도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먹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계속됐습니다. 김치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식사가 끝났을 때 냄비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고 없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는데 춥지 않았어요. 안에서 열이 올라왔죠. 이 느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컨디션이 좋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놀랍지 않았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김치찜을 먹었는지 적지 않았어요. 다음 날 컨디션을 확인하지도 않았죠. 패턴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모두가 그랬습니다. 김치찜을 먹되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수식어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온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김치찜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 김치찜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평일 저녁이었죠.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김치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먹었죠. 국물까지 다 드셨습니다. 동생도 김치찜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냄비가 나오면 많이 먹었죠. 행동이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리 잡은 거라고요. 설명 없이 들어온 음식이 설명 없이 남았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김치찜이 자주 나왔습니다.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메뉴를 정할 때 자연스럽게 포함됐죠. 한 친구는 집에서 김치찜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처럼 싸왔어요. 나눠 먹었죠. 맛있다는 말은 없었지만 금방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보였죠. 식당들도 변했습니다. 김치찜을 특별 메뉴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기본 메뉴 중 하나가 됐죠. 손님들도 특별히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시켰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에도 김치찜이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이 아니었는데도요. 메뉴판 중간쯤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식당에 가서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다른 메뉴도 있었지만 김치찜을 선택했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했어요. 처음 맡았을 때와 달리 낯설지 않았죠. 집에서 맡던 냄새였습니다. 먹으면서 주변을 봤어요. 다른 테이블에도 김치찜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먹고 있었죠. 아무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몸이 편했습니다. 속이 무겁지 않았어요. 걷기가 수월했죠. 저녁 공기를 마시면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관찰하려던 게 일상이 됐어요. 기록하려던 게 습관이 됐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어제 저녁이 기억났어요. 김치찜을 먹었던 게 떠올랐죠.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먹었고 잤고 일어났어요. 연결하지 않았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많이 담그셨어요. 김치찜용이라고 하셨죠.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김치가 익으면 끓여 먹을 거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한다고 하셨죠. 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다고도 싫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죠. 어머니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며칠 후 김치가 익었을 때 어머니가 김치찜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식탁에 냄비가 올라왔습니다. 김치찜이었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김치 냄새와 고기 냄새가 올라왔죠. 가족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먹었어요. 대화는 다른 주제였습니다. 김치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났을 때 냄비가 비어 있었습니다. 국물도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셨죠.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켜져 있었죠.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몸이 따뜻했습니다. 안에서 열이 올라왔어요. 이 느낌을 설명할 수 없었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평범했습니다. 일어나서 일했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김치찜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치찜은 계속 있었어요. 식탁에도 식당에도 시장에도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어요. 설명 없이 반복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먹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찜이었어요. 어머니가 만들고 계셨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봤어요. 김치와 고기가 끓고 있었죠.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준비였어요. 평범한 음식이었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배고프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죠. 곧 저녁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거실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계속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죠.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기다렸어요. 김치찜을 기다렸죠. 특별한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녁이었어요. 그냥 음식이었죠.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다 됐다고요. 저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어요.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찜이었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앉았어요. 저도 앉았죠. 저녁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평범한 식탁이었죠. 냄비에서 김치찜이 덜어졌습니다. 밥그릇 옆에 놓였어요. 국물이 흘렀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먹었죠. 아무 말 없었습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었죠. 김치찜은 그냥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었어요. 밥그릇 옆에 있었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음식이었죠. 냄비가 비어갔습니다.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국물도 줄었죠.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먹었어요. 냄비는 비어갔죠. 저녁이 끝났습니다. 평범하게 끝났어요. 냄비가 비었죠. 식탁이 정리됐습니다. 설거지가 됐어요. 저녁이 지나갔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됐어요. 불빛들이 켜져 있었죠. 울란바토르였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몸이 따뜻했습니다. 안에서 열이 올라왔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밤을 보고 있었죠.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평범한 밤이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